안녕하세요. 울동네 깐부 현직 공인중개사 박현민 대표 인사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도 항상 맑고 화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물론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부득이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고 정말 생각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취업을 하거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을 다 구해야 되잖아요. 자가로 구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전세나 월세도 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월세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가면 대체로 다세대 주택도 있지만 다가구 주택도 많아요. 다가구 주택을 계약을 하는데 융자가 있는 거예요. 중개사 사장님들은 이 집을 계약해도 문제는 없다. 임대인이 돈도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시가가 엄청 높은데 보증금 크지 않으니까 나중에 돌려주는 건 문제가 없다 해서 계약을 하고 편안한 주거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공교롭게 정말 드라마에서 나올 만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 넘어간 거예요. 엄청난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했죠. 그래도 냉정하게 내 보증금은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매 통지서를 받으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이라는 것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보증금을 나중에 경매가 완료가 되고 받기를 원하시면은 권리신고를 해달라는 거예요. 꼭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대체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연묘를 하면 대항력이 생겼다고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지 경매 절차에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무조건 100% 준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슈퍼 대항력이죠. 계약을 해서 집을 들어가는데 융자도 하나도 없어요. 등기부도 깨끗하고 세금도 없어요. 임차인도 제가 첫 번째로 들어간 겁니다. 최우선 변제 금액 안에 들어가는 소액 보증금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경매가 넘어가도요. 권리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최선순위 임차인이고 최우선 변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100% 인수를 해야 돼요. 다만 일반인들이 이런 경우는 잘 없고 임차인들이 언제 입주했고 보증금이 얼마인지 일일이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최선순위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사전에 등기부 등본을 봤더니 근저당까지 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판단을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단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요. 그 전자민원센터에 보시면 양식모음이 있어요. 거기다 권리신고라고 치면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가 나옵니다. 인쇄를 하셔갖고 그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맨 위에는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바로 아래는 이제 경매 사건번호를 적는 건데요. 통지서를 받으면 그 안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23 타경 1234. 그러면 경매 사건번 적으시고요. 그 아래에는 채권자 경매 통지서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대로 적으시고 대체로 융자 설정한 은행들이에요. 바로 아래에는 채무자, 밑에는 소유자. 채무자랑 소유자는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 있어요. 다른 경우라 하면은 내 물건을 다른 사람의 담보로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적으시고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임대차 관련된 내용을 적는 거예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전부라고 표시하시면 되고요.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1호다 2층의 일부라고 적으시면 돼요. 도면을 첨부해야 되는데 도면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4호까지 있잖아요. 그럼 4칸을 나눠서 표시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내 보증금을 적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배당 요구 신청 금액. 당연히 내 보증금과 같겠죠? 네 번째는 그 점유 기간,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적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전입신고, 언제 했는지 적으시고, 여섯 번째는 확정일자. 그러면 또 언제 확정일자인데 적으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임차권 등기나 전세권 등기를 했을 경우 언제 했는지 적고요. 없으면 없다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 여덟 번째는 계약일, 그리고 아홉 번째 계약 당사자 적는 거예요. 임대인, 임차인. 열 번째는 입주 날짜를 적게 됩니다. 그럼 일단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는 잘 작성하셨고요.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리고 나의 주민등록 등초본, 주소 전체 나오게 해서요. 경매에 가서 접수를 하셔도 되고 우편으로 내셔도 되는데요. 경매 통지서를 보시면은 경매 몇 개 번호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문의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권리신고까지 끝나면 경매계에서 이제 이해관계를 확보했고 입찰 기일을 정하는데 입찰 기일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경매장 가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입찰 기일이에요. 낙찰받은 사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잔금을 납부하고 나면은 다시 한번 통지서가 옵니다. 대금 지급 및 배당 기일 통지서. 내 보증금을 언제 날짜에 준다는 내용이에요. 대금 지급 및 배당을 받으러 갈 때는 필요 서류가 있어요. 아까 권리신고 할 때는 저희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 주민등록 등초본, 주소 전체 나오게 그 첨부를 했잖아요.
근데 배당기일 때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져가셔야 되고 주민등록등초본 다 나오게 하고 여기에 서류가 두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낙찰인한테 명도 확인서라는 걸 받아야 돼요. 거기에다가 낙찰인의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배당기에 가셔야 되고요. 명도 확인서라고 하면 어떤 것이냐면은 낙찰을 받은 분한테 우리가 이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비웠으니까 확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집부터 비우고 명도 확인서를 받아라. 제 마음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처음에 계약할 때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경매가 넘어간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자 그러면 낙찰 받은 분이랑 좀 이렇게 합의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삿짐 예약하고 언제 나간다고 확인서를 보여주시는지 아니면 새로운 집을 일단은 계약을 해요. 그러면 그 낙찰인한테 그 계약서를 보여주시고 몇 월 며칠 제가 나갈 거니까 일단은 그 명도 확인서 써주면은 제가 그 보증금을 회수하고 나가겠습니다. 근데 낙찰인에 따라서는 싫어할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낙찰한테 신뢰를 줘야 돼요. 왜냐면 낙찰인들 저희가 안 나가면 리스크가 되거든요. 잘 얘기하셔가지고 명도 확인서랑 인감증명서를 받으시고요. 근데 또 이럴 수도 있죠. 나는 집을 비웠는데 이 낙찰인이 또 연락이 안 돼요. 명도 확인서랑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보증금을 찾을 수 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사를 했다는 이삿짐 센터 확인서가 있으면 되고요. 짐 다 빼시면 사진 찍으시면 돼요. 확인서랑 그 사진 찍은 걸 가지고 해당 경매계 그 배당길에 가셔가지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낙찰인의 번호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해관계인들은요, 경매 신청 서류를 열람하시면 낙찰인의 번호가 있습니다. 대체로 그 낙찰받고 잔금을 납부하면 먼저 전화가 옵니다. 잘 상의를 하셔갖고 나가시면 되고요. 보증금을 전체 받는지 안 받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배당 기일 3일 전에 법원에 비치하거나 경매 계장님께 전화 드리면 대략 금액을 알려줘요. 더 미리 알고 싶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 법률상 3일 전에 비치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배당표를 받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100% 돼 있다. 그건 문제가 없는 거죠. 다만 이 배당법정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해요. 법원에는 뭐 억울한 사람도 오고 나처럼 피해 본 사람도 오는데 일명 가장 입찰들도 많이 와요.